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초입니다. 지난번 동계 텐트 리뷰 영상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동계 배낭입니다. 예전부터 저의 동계 주력 배낭 소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백초의 동계 배낭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동계 배낭 구입할 때 살펴보셔야 할 내용들과 백초의 배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Your silence speaks so. 마운틴 스미스 스크림 모시고 함께 가보시죠. And I hear you calling up. Yeah. 동계 배낭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무게와 부피를 파악해야 합니다. 동계 장비들은 차고 넘치는데 배낭의 용량이 작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우선 동계 배낭을 선택하실 때는 배낭을 먼저 선택하고 장비들을 선택할 것인가, 장비들을 먼저 선택하고 배낭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용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3계절의 경우 배낭을 먼저 선택하고 장비들을 선택해도 되겠지만, 동계에는 배낭의 장비들을 맞추려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을 놓치게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동계 장비들을 선택하고 배낭을 거기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배낭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내하중 무게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배낭의 내하중 무게가 15kg인데 나의 장비들의 총 무게가 20kg이 넘는다면 다시 재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하중 무게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배낭 자체의 중량도 증가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배낭의 무게만 4kg대에 달하는 미스테리 렌치 배낭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스테리 렌치 배낭은 배낭의 무게는 4kg에 가깝지만 내하중 무게는 거의 40kg에 달하기 때문에 헤비 백패커 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적합한 배낭이지만, 30kg이 넘는 배낭의 패킹 무게를 보통의 백패커들이 감당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선 나의 욕심과 현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욕심이 줄어든다면 가지고 가는 물건들이 줄어들기 마련이니까요. 세 번째, 나의 예산에 맞게 배낭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 20만원 밖에 없다면 20만원짜리 배낭을 사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에 매장 발품을 팔거나 웹서핑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의 배낭을 구하는 등 조금의 노력으로 충분히 좋은 배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내 몸에 딱 맞는 배낭이 최고입니다. 야, 난 이번에 50만원짜리 배낭을 샀어. 정말 어렵게 구했어. 이랬는데 막상 배낭을 메어보니 어깨가 너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되면 그 배낭은 50만원의 가치가 있는 배낭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의 가치가 있는 배낭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소개하는 가성비 배낭을 선택해봐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배낭이더라도 본인에게 맞는다면 최고의 배낭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초의 동계 배낭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배낭의 이름은 마운틴 스미스 스크림 55입니다. 제조 브랜드가 마운틴 스미스인데 매니아층이 소수 분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저평가된 배낭입니다. 제가 이 배낭을 사용한 기간은 이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이 정말 놀랍니다. 백초가 이렇게 오랫동안 쓴 배낭이 있냐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잘 맞는 배낭이라는 얘기죠. 배낭 자체의 무게는 1.3kg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보통 우리 백패커들이 BPL 동계 배낭으로 쓰는 보사무 기어 마리포사 배낭이 60리터로 820g 정도의 배낭 무게를 가졌는데, 마리포사에 비하면 조금 더 무게가 나가지만 그만큼 스크림 55의 내구성은 영상 뒤편에서 원단을 살펴보겠지만 마리포사보다 못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스크림이 마리포사만의 확장성과 수납성은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성비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의 확장성과 수납성도 뒤따르는 배낭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스크림 55의 용량은 이름답게 55리터입니다. 하지만 이 용량이 총 용량인지 포켓은 따로 측정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전에 사용했던 HMG 4400보다 약간 더 작은 용량으로 체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롤탑 형식의 배낭이라는 점에서 5에서 10리터는 더 패킹이 가능하다고 제조사에선 설명하고 있고, 또 실제로 65리터의 용량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60리터 정도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스크림 55의 내하중 무게는 최대 20kg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의 경험상 15kg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패킹할 수 있는 용량이 불가능할 뿐더러 15kg이 넘어가면 배낭 자체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배낭 자체의 마감은 꽤 훌륭한 편입니다. 실타래 하나 나오지 않는 깔끔함이라고 할까요? 또 동계 배낭의 경우 원단 자체의 내구성도 중요한데요. 마리포사가 동계 배낭이긴 하지만 고사모 기어 특수의 원단으로 내구성 자체는 저하된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스크림 55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될 듯 싶습니다. 확실히 원단 자체는 내구성이 뛰어난 210데냐의 로빅 아라미드 립스탑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단 자체의 전문가는 아니라 여타 다른 원단과 비교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지만 이 원단 자체를 찾아보니 안장 강도, 내열성이 뛰어나다고 하고 무엇보다 고탄성률을 지닌 아라미드 섬유 그리고 파열에 강한 특수 코팅인 알코팅 립스탑 구조의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 하니 참 뭔가 든든하다, 그죠? 그리고 마찰 버팅 강도라고 해서 일반 나일론 원단보다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고 또 견고하고 발색 좋고 변색이 잘 안되고 외형 변형이 쉽게 되지 않는 그런 강화 원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원단은 정말 자신 있다는 것 같은데? 배낭 자체의 지퍼들도 곡물 지퍼죠. YKK 지퍼를 사용했다는 점, 지퍼로 속을 썩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배낭의 기능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영상 서두 부분에 확장성과 수납성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편의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확장성이라 하면 동계 배낭은 배낭 내부에 세팅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은 물론 운행 중에 꺼내서 착용하거나 또다시 배낭에 넣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 계절이 동계다 보니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비들의 부피가 좀 클까요? 보통 책가방 같은 판넬 로더 방식은 동계에는 그다지 적합하지가 않고 뚜껑 있는 배낭, 즉 탑로더 방식이나 상단의 배낭 원단을 말아서 사용하는 롤탑 방식 둘 중에 많이 선택을 하는데 동계에는 롤탑이 물건을 패킹하기엔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마운틴 스미스 스크림 55도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납성을 살펴볼까요? 우선 포켓은 롱 포켓 2개와 엑스트라 포켓 2개, 힙벨트 포켓 2개. 배낭 외부에 장착된 포켓은 이렇게 총 6개의 포켓이 있습니다. 스크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롱 포켓은 우선 좌우에 하나씩 총 2개가 존재하는데 공간은 미스테리 렌치의 롱 포켓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작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모 바지와 에어매트를 넣는데 아마 동계비 패킹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패킹인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한쪽엔 에어매트, 다른 한쪽엔 우모 바지를 넣으면 배낭 내부의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훌륭한 포켓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부피도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조금 비어있는 부분에 랜턴이나 방석 시트, 우산 등을 더 패킹하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지금부터 편의성과 연계해서 바로 살펴볼게요. 도대체 뭐가 편하길래 편의성이 좋다고 하냐 하실 텐데 우선 엑스퍼 지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낭 전체를 개방해서 내부의 물건들을 꺼낼 수 있다는 점인데 배낭 상단을 통해 이것저것 다 꺼낼 필요 없이 박지에 도착하면 배낭을 눕히고 엑스퍼 지퍼만 열면 물건들을 다 빼내 놓지 않고도 필요한 것들만 우선 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그리고 엑스트라 포켓은 액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인데 물을 패킹할 곳은 엑스트라 포켓만한 곳이 없습니다. 날진 1리터 2개를 여기에 패킹하는 게 백패커들의 국룰이겠죠. 또 한쪽만 물을 패킹하면 좌우 밸런싱이 안 맞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패킹해서 무게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힙벨트를 살펴볼까요? 에어메쉬 폼 처리가 되어 있는 힙벨트입니다. 그냥 이 힙벨트는 에어폼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에어폼이 힙벨트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어깨끈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운행 시에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힙벨트, 어깨끈이 튼튼해야 배낭 전체를 잡아주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하는 부분인데, 스크림 55는 힙벨트와 어깨끈에 신경을 쓴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힙벨트의 양쪽에는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피가 큰 것들은 넣지 못합니다. 정말 간편하게 차키나 행동식 그리고 작은 랜턴 이 정도는 패킹이 가능합니다. 이런 공간도 활용하면 내부 용량이 줄어드니 최대한 활용하자고요. 백패커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틀 파우치, 이거 하나 달아주면 정말 편리합니다. 저도 스크림 55 어깨끈 한 켠에 보틀 파우치를 달았는데 이거 달고 안 달고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배낭 자체의 하이드레이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여기에 수낭을 넣고 호스를 빼서 물을 마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위생상 문제로 인해서 호스가 달린 수낭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틀 파우치를 하나 달아서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위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물 마실 때마다 배낭을 내릴 순 없으니 말이죠. 또한 EVA 백패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등판에 통풍이 잘 되게 촘촘하게 큰 메쉬망을 씌워서 땀이 배낭 원단 자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땀이 많이 흐르는 신체의 일부인 등의 통풍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스크림 55를 내 몸에 맞게 피팅을 해볼까요? 피팅 전에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배낭의 무게를 운행시 무게로 맞추어 놓아야 정확한 피팅이 가능하고요. 모든 피팅 작업은 스트랩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낭에 존재하는 스트랩들을 모두 길게 풀어주는 작업까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배낭을 메고 힙벨트부터 골반 위에 위치시킨 뒤 최대한 힘을 줘서 힙벨트를 조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엔 배꼽 아래쪽으로 5cm 정도 힙 스트랩이 감싸게끔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어깨끈 하부 스트랩을 줄이면서 하부 스트랩 바클이 내 어깨와 힙벨트 사이 중앙쯤 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끈 상단에 스트랩을 당겨서 내 몸에 밀착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체스트 스트랩을 젖꼭지에서 5cm가량 위로 결속한 뒤 몸에 맞게 스트랩을 조금씩 조여주면서 배낭 피팅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체스트 스트랩을 젖꼭지 위로 맞추는 이유는 가슴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이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작업을 통해서 배낭이 내 몸에 맞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체적으로 배낭의 토르소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배낭에 없기 때문에 이 어깨끈만으로 몸이 맞춰야 한다는 것이 이 배낭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컴프레션 스트랩, 즉 압축 스트랩이죠. 이 스트랩은 측면에 두 개가 있고 하단에 두 개가 있습니다. 배낭 측면에 위치한 압축 스트랩은 여기에 운행복을 패킹해서 조여주거나 스틱 등을 감싸줄 때 사용하면 유용한 스트랩이고, 배낭 하단에 위치한 압축 스트랩은 하단에 패킹하는 침낭의 부피가 크다면 이걸 풀어줘서 패킹을 하면 됩니다. 저는 하단의 이 스트랩은 그냥 최대한으로 늘려 사용합니다. 배낭의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동계 배낭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동계에는 하계에 비해 짐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스크림 55에는 미스테리월 디팩 기준으로는 라지 사이즈가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라지 숏 사이즈는 디팩 4개가 맥시멈이고 가장 효율적인 패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계 패킹의 경우 침낭이 포함되기 때문에 디팩 3개 정도를 같이 패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초의 경우 침낭을 가장 하단에 깔고 텐트와 침구류들이 들어가는 팩커블 디팩을 그 위로, 다음 다른 것들을 패킹하는데, 오늘은 디팩 안에 모든 품목들이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바로 패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동계 침낭 1개와 디팩 3개가 패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롤탑 형식의 이점을 살려서 이렇게 말아서 최상단 스트랩을 결속하면 배낭의 패킹은 끝났습니다.
등산 스틱은 필수로 갖고 다니는데 배낭 엑스트라 포켓이 아니라 외부에 데이지 체인 위로 이렇게 매달고 스티링으로 조여주면 튼튼하게 결속되어서 이동 시에도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데이지 체인도 활용하면 되고 무엇보다 결속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한 켠엔 운행장갑 또 한 켠에는 응급 파우치를 매달고 가도 주렁주렁 매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바로 미관상의 장점입니다. 오늘 백초와 함께 했던 백초의 배낭 소개, 마운틴 스미스 스크림 55 어떠셨나요? 착한 가격대로 가성비 동계 배낭을 찾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강추한다는 점, 55리터에서 확장되는 로탑 구조로 65리터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그렇게 본인들이 자신하는 배낭 자체의 코팅 원단의 재고성, BPL 배낭과 일반적인 백패킹 배낭의 그 사이에 위치한 1.3kg의 무게, 뛰어난 수납성, 확장성, 편의성, 기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운틴 스미스라는 브랜드가 매니아층만이 거들떠보는 그런 브랜드의 저평가성과 신체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정말 계륵이 되어버린다는 점은 이런 점이 유저들이 구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게 맞는 장비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찾아 나서는 백패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영상이었다면 백초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배낭을 열심히 꾸리는 백패커 백초였습니다.